수익을 얻기 위한 투자에는 항상 손실의 위험이 따릅니다. 2016년 한 해 미국 주식시장 S&P 500는 시장이 열리지 않는 날을 제외한 252일 중 131일은 수익을 냈고 121일은 손실을 냈습니다. 그렇게 연수익률 11%를 기록했는데요. 오르는 날도 있고 떨어지는 날도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. 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. 올라가는 것은 항상 떨어질 수도 있다는 것도요. 수익률을 볼 때 많은 투자자들은 하루는 1%가 올랐다가 다음 날은 10%가 오르는 변화라면 별로 신경 쓰지 않을 겁니다. 어쨌든 매일 수익을 내니 말입니다. 그런데 1년으로 따져보면 같은 수익을 냈더라도 하루는 20% 수익을 냈다가 다음 날은 15% 손실을 내기를 반복하는 걸 좋아할 투자자는 별로 없습니다. 이런 상황에 매일 두 다리 쭉 뻗고 편히 잠들기는 힘들죠. 사실 매일 수익을 내는 경우에도 투자자들은 하루에 1% 수익을 냈다가 다음날 10% 수익을 내는 것보다는 매일 6%의 수익을 똑같이 내는 것을 선호합니다. 지난 강의에서 이렇게 수익이 변화하는 것을 변동성이라 한다고 배웠습니다. 그리고 이번 강의에서는 같은 수익률을 낸 다른 두 가지 투자를 비교한다면 변동성이 적은 쪽이 더 바람직한 투자라는 점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. 따라서 두 개의 다른 투자를 비교할 때는 연 수익률을 연 변동성으로 나눈 숫자를 비교하는 방법이 편리합니다. 그리고 이 숫자, 즉 연 수익률을 연 변동성으로 나눈 숫자를 우리는 샤프 지수라고 부릅니다. 금융상품 설명서에서도 자주 볼 수 있는 숫자입니다. 예를 들어 볼게요. 펀드 A는 연 수익률이 10%이고 연 변동성이 10%입니다. 또 다른 상품인 펀드 B는 연 수익률이 15%이고 연 변동성이 20%입니다. 수익률 대비 변동성을 볼 때 어떤 투자가 더 나은 투자일까요? 펀드 A의 연 수익률을 연 변동성으로 나누면 1입니다. 펀드 B의 연 수익률을 연 변동성으로 나누면 0.75입니다. 숫자를 비교해 보면 펀드 A가 더 나은 투자죠. 투자를 할 때는 수수료를 고려해야 합니다. 같은 액티브 펀드 중에서도 수수료가 천차만별일 수 있습니다. 그럼 수수료를 낮추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? 아주 쉽습니다. 투자하고자 하는 펀드를 정하고 비슷한 성격을 가진 펀드들 중에서 수수료가 가장 낮은 펀드를 고르면 됩니다. 다행히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펀드의 숫자는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. 이번 주 이야기를 마무리하기 전에 하나 더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. 지금까지 이야기한 운용 수수료와 성과 수수료가 펀드 수수료의 전부가 아닙니다. 펀드에 투자하기 전 다음의 부가적인 수수료가 있는지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. 이런 수수료 중 가장 대표적인 세 가지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. 첫 번째는 환매 수수료입니다. 뮤추얼 펀드에 투자했다가 투자한 돈을 회수할 때 때로는 환매 수수료를 냅니다. 환매 수수료가 2%라면 100만 원의 돈을 회수하는 순간에 2만 원을 수수료로 내는 식입니다. 펀드에 따라서는 펀드에 투자한 기간에 따라 환매 수수료를 다르게 부과하기도 합니다. 두 번째는 판매 수수료입니다. 펀드 가입 시 판매를 하는 증권회사에서 가입 금액의 일정액을 판매 수수료 명목으로 미리 떼기도 합니다. 선취 판매 수수료형 펀드는 펀드를 가입할 때 수수료를 냅니다. 선취 판매 수수료를 미리 떼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중도 환매하더라도 환매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 보통입니다. 세 번째는 교환 수수료입니다. 같은 자산운용사가 운용하는 뮤추얼 펀드 중에서
다른 뮤추얼 펀드로 투자금을 옮긴다면 내야 하는 수수료입니다. 우리가 언급한 수수료들은 명확한 이름으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 있는 투자 비용들입니다. 실제로는 투자자들이 지불하는데도 불구하고 꽁꽁 숨어있는 비용들도 있다는 사실 역시 잊지 말아야 합니다. 별거 아닌 것 같은 수수료이지만 수익률을 1% 올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이해한다면 반드시 꼼꼼하게 따져봐야 하는 게 바로 수수료입니다.